인민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에서 제일 큰 보람을 찾으시며 위민 헌신의 자학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2년 11월 3일 준공을 앞둔 청류원과 청류인민야해 빙상장을 돌아보셨습니다. 2012년 한 해만도 여러 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어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봉사 조직과 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날 준공을 앞둔 우리 청년을 찾으시어 치료체육실과 대정탕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신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숲식 한중간에도 들리시었습니다. 적당한 온도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준기를 뽀얗게 뿜어줄 수 있게 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한중간에 우자 배치도 더 잘하고 이싱성을 철저히 보장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봉사조직과 운영을 잘해서 인민들이 겨울철에도 그 덕을 단단히 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마음 쓰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의 자욱은 청류원의 곳곳마다에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리발실에도 들리셨댔습니다. 리발실에 들리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선님들에게 리발 봉사를 해준 다음 안마 봉사까지 해줄 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마 봉사까지 해주고 있는데 선님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항상 인민의 봉사자라는 자각을 안고 선님들의 얼굴 형태와 기호, 나이 그리고 시대적 정서와 미감에 맞게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사랑의 자욱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체력 단련을 위한 빙상체육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청류인민야해 빙상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날 여기 빙상장 홀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을 기쁨 속에 바라보시면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빙상장을 잘 그려놓았으니 한여름에도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스케이트를 타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얼음판의 질이 좋아 빙상 선수들도 이곳에서 훈련을 하고 싶었나는 일꾼들의 보고를 들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야해 빙상장은 대중체육시설로서 철저히 일반 근로자들이 이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오름 깎는 기계의 성능도 알아보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름을 제때 깎아주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으며 빙상장 밖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다닐 수 있게 고무 깔판을 깔아줄 때 대해서도 세심히 이루셨습니다. 그날 스케이트를 타는 어린이들이 3살부터 6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몸 가까이 불러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나이는 몇 살인가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정가도 물어주시고 웅숙바지 어린이들을 사랑에 한 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민들을 제일로 위하시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다심하신 사랑 속에서 지난 10여 년간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우리 빙상장을 찾아서 휴식의 한때를 보냈습니다. 지금 청류원과 청류인민야해 빙상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 정책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전진의 기치로 두루지고 나가자. 전체 인민이 일심분발하여 2024년을 자랑찬 변혁적 성과로 빛나게 결석하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받들고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개건 사업과 새 제품 개발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생산 공정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해서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 4분기 기간 12여 개 단위에서 생산한
52호점의 제품들이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되었고 식료공업 부문, 보건 부문이 280여 개 단위 수백 개 생산 공정과 제품들이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평양 중량 건재 공장과 어일 건강 음료 정화 공장, 함흥 용예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서 많은 제품들을 2월 1일 제품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생산 공정에 가학과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는 속에서 강복 금강산 식료공장과 대동강 식료공업 부문에서 대동강 맥주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 등 200여 개 단위의 생산 공정들이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으며 평촌 고려의약공장과 라선제약공장을 비롯한 보건부문의 단위들도 공정마다에서 품질 기준을 철저히 보장해서 여러 생산 공정들이 GMP 인증을 받았습니다. 산림기자재 공장에서 질 제고를 위한 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워 각종 산림기자재들의 질적 지표를 원만히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문기관의 연구사들과 연계도 가지고 공장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기능성 모체 수제에 한 각종 수제화분 생산 공정을 확립하여 원가를 낮추고 질을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소비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갱신했고 새 제품 개발 사업도 일관성 있게 내밀어 조업 초기에 비해서 제품의 가지수를 2.5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광복 금강산 식료공장에서는 올해의 제품의 가지수를 누리고 그 질을 보장하는 데 모든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민들과의 많은 대화를 나눈 과정에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가, 어떤 품질이 되어야지 이민들 속에 친근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질 쪽의 방향을 잡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의리 공장에서는 훈원, 산열매나 약초 같은 것을 가지고서 건강식품들을 생산하는 데 방향을 두고 지금 도안 창작을 진행하고 한 종의 7가지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에서는 2년 전에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서 현재 12여 종의 142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곡 생산 목표 점령에서 지력 개선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실리 있는 토지 개량 방법들을 연구 도입하기 위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수년간 많은 농장들의 지렁이 퇴비를 도입한 경험에 기초해서 지력 제고에 효과적인 새로운 성분들을 확충하고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렁이 퇴비는 토양 속의 미생물 활성을 높이고 토양 속에 있는 각종 영양 원소들과 그리고 부식산 함량을 높여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토양 지력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렁이 퇴비 녹톤이면 일반 퇴비 30톤에 맞먹는 정말 분 7배에 달하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연구 사례들을 분석한 데 기초해서 지력 활성을 최대한껏 높일 수 있는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 지렁이 퇴비를 액체화해서 모든 용량에게 토양의 질을 개선하고 작물의 생활성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물질도 첨부해서 여러 단위들이 도입했습니다. 올해와 같이 7월 말에 재성 이상의 영향을 받아서 피해가 있으면 지역들의 도입한 결과 지렁이 김현철 연구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지렁이 퇴비를 작물의 밑비료를 이용하던 정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액체화해서 이용한 결과 지력도 개선되고 작물의 수종률과 천알 질량이 현저히 높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대동군 상소농장에서는 지력을 개선하기 위한 선진적인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덕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난해에 비해 알곡을 120% 더 생산했는데 기본은 이 지력을 높여야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하던 작업 비료를 지력 1호와 같은 미생물 복합 첨가제를 이용해서 퇴비를 발효시켜서 논밭에 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땅의 물 스민성이 높아지고 굳음성이 해결돼서 농작물의 뿌리 발육에 좋은 조건을 지어주고 결과 올해와 같은 풍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농장에서는 전문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발효 퇴비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텔레비전 방송으로는
덩이학은 원하였던 안종심 소녀가 두 번 다시 대지를 활보하게 된 가슴 뜨거운 사연과 그를 친딸로 품어하는 최선희 동무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소녀가 대학생이 된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6년 12월 원산시에 있는 동해학원 원아인 11살 난 안정심 소녀가 척추종양이라는 운명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고마운 사람들, 사회안전성과 보건부문 일꾼들은 소녀를 평양과 지방의 병원들을 데리고 다니며 온갖 정성을 기울여 마음껏 대지를 활보하게 했습니다. 촛고로만을 뛸 때에 우리 모든 의료 일꾼들, 환자들 다 정말 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엄마 우리 치료해주는 주사도 놔주고. 동해학원 시절에 정심이를 간호해주던 처녀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최선희 동무입니다. 정심이가 나를 보면서 선생님 엄마라고 불러도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나의 심정은 안정심이는 일반 아이가 아니라 경의하는 최고사랑운동지 자식이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도 6년 전 최선희 동무는 정심이의 어머니가 됐고 그의 소행에 감동된 한 대학생 청년이 정심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정심이에게는 정년이라고 부르는 귀여운 동생도 생겼습니다. 오늘 이들 4명은 행복한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한 이야기들은 2018년 2월과 2021년 9월에 방영된 편집물 인간 사랑의 찬가와 사랑의 정을 통해 이미 소개됐습니다. 정심이가 운명적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지난 8년간 그의 생활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가장 극적인 것은 그가 지난해 2023년 4월 평양의학대학에 입학한 것입니다. 올해 나이가 19살인 정심이는 현재 평양의학대학 임상 제2학부 2학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류정희 기자가 그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수술도 많이 받고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한 정심이지만 병져도 침울한 기색도 찾아볼 수 없이 밝고 명랑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내가 대학생이 됐다면 잘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정심이는 자기가 굳이 의학대학을 지망한 것은 다 죽게 된 자기를 치료해주고 돌봐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보답을 하고 싶었고 자기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생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싶어서였다고 했습니다. 최선희 동무는 다른 나라 같으면 가장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으로 됐을 정심이가 이제는 남의 아픔을 가셔주는 의사가 되게 됐다고 정심이를 위해 마음 써온 수많은 사람들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정심이가 13살 때부터 6년간 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최선희 동무의 어머니, 정심이의 할머니인 백향숙 여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남인가 하면서 정말 마음을 합쳐질 때 정말 이런 것을 목격할 때마다 우리 제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화면들에서 정심이를 성심성의로 돌봐준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직업과 사는 것은 달라도 정심이를 위해 애쓴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정심이와 친형제로 지내는 학급 동무들의 사진입니다. 정심이가 대학생 교복을 입는 날 그와 인연을 맺은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최선희 동무는 대학생 교복을 입은 정심이를 보며 눈물 짓던 그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온 집단이 자기 효력과 같이 가까워지고 사회와 집단 앞에 우리 정심이를 더 떳떳이 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최선희 동무는 정심이가 대학에 입학하는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대학생이 된 건 이 엄마나 몇몇 선생님의 덕이 아니다. 노동자의 자식이든 부모가 있든 없든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우리 제도의 덕이다. 정시민은 행복에 겨워 웃고 있습니다. 만약 정시미가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불치병을 만났던 고아인 그가 어떻게 대지를 활보하고 대학생이 돼서 밝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정시미에게는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이 생겼으며 고마운 선생님들과 다정한 학급 동무들이 그를 따뜻이 품어 안고 있습니다. 기자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부모를 다 잃고 병까지 만나 생사기로에서 헤매었던 소녀가 어떻게 돼서 사회적인 화제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됐는지, 어떻게 돼서 정심이에게는 친부모가 있는 사람들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더 많고 친척들이 많아지게 됐는지. 기자는 취재 과정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원아들 때문에 걱정한다. 당의 걱정을 하나라도 더는 것은 이 나라 국민들의 의무이고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풍이고 국풍이다. 이것은 위대한 오보이를 높이 모신 사회주의 대가종에는 불행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 인간들의 무한한 인정의 세계, 특이한 정신세계의 축도입니다. 기자는 서로 남남인 사람들이 어젯날의 원화와 맺은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정으로 가득 차고 덕이 넘쳐나는 내 조국, 그래서 더욱더 강대한 내 나라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고상한 사상감정을 지닌 아름다운 인간들이 대하를 이루는 우리 조국에서 감동 깊은 사랑과 정의 이야기는 끝없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 호전광들이 레바논에 대한 공습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군부 소식통이 전한 데 의하면 1일 이스라엘 전투기와 무인기들이 레바논 동부의 발라바크시와 그 주변의 수십 개 소도시와 마을에 34차례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로해서 48명이 살해되고 50명이 부상당했으며 10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이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97명, 부상자 수는 13,150명에 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유엔 아동기금, 국제이민기구, 세계식량계획을 비롯한 15개의 유엔기구가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가자지대의 파국적인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가자지대의 북부에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습과 공격, 봉쇄책 등으로 피난민들에게 필요한 원조가 가닿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폭로하고, 성명은 지금 전염병과 기아, 폭력으로 이 지역의 전체 인구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가자지대에 대한 공격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올해 들어와 혹심한 큰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10월 31일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나라의 36개 주들 중 34개 주에서 큰 물이 발생했으며 그로해서 320여 명이 목숨을 잃고 2,85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한 74만 명 이상이 소개됐으며 28만 천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많은 면적의 부침 땅이 못쓰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 있는 한 목장에서 H5N1용 조류독감 비루스에 감염된 돼지가 발견됐다고 10월 30일 미 농무성이 밝혔습니다. 이 나라에서 돼지가 조류독감에 걸리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목장에서 기르던 돼지와 가금들이 도살 처분됐으며 양과 염소를 비롯한 집짐승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후가로 산호초 백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인 산호초의 77%가 백화됐다고 합니다. 세계적 범위에서 이러한 대규모적인 산호초 백화 현상은 이번까지 4번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들 중에 하나인 오스트랄리아의 대산호무지와 미국의 플로리다 산호무지에서 산호초 백화 현상이 보다 우심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바닷물 온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바다 생태계에 파괴적인 후과를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21세기 중에 바다에서 모든 산호초가 소실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력 생산 분야에서 연료 이용률과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초림기 압력 발전 방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초림기 압력 발전은 림기 온도와 림기 압력 이상의 증기로 타비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증기는 압력이 22.565메가파스칼 이상, 온도가 370.15도씨 이상이면 초림기 상태로 됩니다. 증기 압력이 림기 압력보다 낮은 아림기 압력 발전의 효율은 35 내지 38%이지만 초림기 압력 발전은 효율이 40 내지 45%, 최고 47%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증기 압력과 온도가 더 높은 초림기 압력 발전 설비들이 연구 개발돼서 발전 효율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계절에는 북쪽의 찬 공기 용량을 자주 받아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게 되지만 최근 년간에는 상대적으로 더운 남쪽 공기 용량을 자주 받는 것으로 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낮 동안에 따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보아도 평균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는데 특히 지난 11월 2일에는 평년보다 7도 정도나 높아서 낮 동안에는 가을 철치고 포근하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낮부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평균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7도 정도 낮아져서 날씨가 약간 추워졌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은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7일까지도 기온이 평년보다 2 내지 3도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춥겠고 8일부터 평년보다 3 내지 6도 높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이 기간 호흡기 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낮 한때 눈이 내렸는데 그 양은 2.6cm 정도 됐습니다. 바람은 북동풍이 최고 8m 정도까지 불었는데 이때 비루봉과 향도봉, 촌지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잦은 눈보라가 일다가 15시경부터는 점차 개이면서 바람도 잦아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0.4도, 낮 최고 기온은 령화 9.7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서 평균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였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고 특히 일부 지역에선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센바람과 강풍에 위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반적 지역에서 오늘보다 7 내지 11도 낮아지겠고 날씨는 며칠간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20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금야 지방으로서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최고 2m 정도로 먼 바다에선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조금 약해지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먼 바다,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 조선 소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가까운 바다에선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로 일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최고 2m 정도, 먼 바다에선 최고 3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강원도, 함경남도의 먼 바다와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 조선 소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선 소리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6일과 7일이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춥겠고 8일에는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